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3부 진행의 손자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서로 다른 표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나홀로 물량을 담으면서 3,23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이 나홀로 물량을 담았고 전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왕좌를 탈환했던 삼성전자가 간만에 8만 전자를 회복했는데요. SK하이닉스도 3%가량 오르면서 반도체 대장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만 나홀로 매수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에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게임 산업 규제 우려감이 나오면서 게임 관련주들은 낙폭이 확대될 모습이었고요.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또 증시 고점론과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 우려 등 참 요즘 쉽지 않은 시장이죠. 시청자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주유소 3부에서 종목 진단하시면서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튼튼한 대응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얼른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와 주시면요.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방송계의 BTS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또 머리 멋있게 탁 올리고 오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 네. 우리 반도체 관련주가 좀 시장 그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 같아요. 그랬어요. 오늘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시장을 일단 네. 견인을 하고 네. 받쳤죠. 네. 일단 삼성전자의 흐름 오늘 좀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여줘야 지수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여줘야 그동안 이제 반도체, IT 섹터들 얼마나 여러분들 또 괴롭혔습니까, 그렇죠?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그러니까 3월 달서부터 지금까지의 이제 그 재미없었던 흐름들을 계속 보여줬는데 오늘 좀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시장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힘에 더불어서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좀 버텨주면서 삼성전자의 강세가 시장의 입맛을 돋구는 그런 좀 흐름들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하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흐름을 많이 담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좀 담았는데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잠깐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게 양봉이 하나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것만 나와주게 되면은 참 시장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이 차별화 흐름으로 오늘은 대형주 위주의 강세, 특히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하이닉스 일부 몇몇 종목들의 강세 이런 흐름들 속으로 좀 시장을 빠지지 않게는 받쳐줬는데 사실 체감적으로는 오늘 개인들은 대부분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 앵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게임주의 급락, 그 다음에 일부 종목들의 이제 약세, 특히 철강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좋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수급을 보더라도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랜만에 코스피에서 6천억, 거의 삼성전자를 다 담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천억가량 매수가 좀 들어왔고 물론 코스닥 쪽에서는 아직 그 좋은 흐름들은 아직은 잡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기관 투자자들 어제까지 매수했던 부분들 오늘 뭐 크게 매도하지 않았고요. 금융 투자들, 외국인들 좀 매수가 좀 들어와 줬는데 IT 쪽에서 일단 풀어줘야 된다고 보이고 있어요. 일단 보면은 하이닉스를 비롯한 삼성전자들이 내일도 좀 강세 흐름 내지는 이게 급락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잘 보고 여기가 이게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그때서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시장이. 근데 이렇게 무너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가거나 살짝 조정받고 다시 올려치면서 결국은 85,000원 이상을 좀 들어주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의 흐름으로
나아졌다면 여기에서 그냥 무너지기보다는 조금 더 횡보를 하면서 좀 지루하게 움직이더라도 13만 원 정도 올라가주는. 근데 이런 대형주들이 흐름들이 이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올라가주게 되면 결국은 후성이라든지 주성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유진테크라든지 이런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있죠. 이쪽의 흐름들이 계속 좋아질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일부 종목들, 예를 들어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차트가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 보세요. 거래량이 실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닥 종목이 아닙니다. 유진테크. 이런 식으로 좀 떠 있는 종목들, 이렇게 떠 있지만 차별화 흐름으로 수급이 좋고 이런 종목들은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은 저는 폭락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체감이 삼성전자만 가서 오늘 별로 안 좋아서 좀 불안불안하실 텐데 8월 달의 시장의 흐름은요. 3,200이 무너지면서 뭐 3,100이 무너지고 막 급락장으로 내려가고 이런 일은 안 벌어질 것 같고 이런 식의 유진테크라든지 뭐 후성이라든지 주성엔지니어링 이제 반도체 장비, 재료 그래서 이름이 뒤에 보면 머티리얼즈 있잖아요. 그런 이제 머티리얼즈 시리즈들. 그래서 뭐 원익 머티리얼즈, 뭐 하나 머티리얼즈부터 해서 뭐 SK 머티리얼즈 이런 반도체 소재 장비주들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개별 종목들의 흐름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장세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IT 대형주들, 업종의 대표주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시장은 8월 달에 종목별 장세로 차별화 장세, 개별주 장세에서 강한 놈은 계속 강하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움직여주는 순환매 종목들 있죠. 순환매 종목들은 또 순환매 종목들은 나중에 좀 따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급락할까 봐 시장이 무너질까 봐 겁낼 필요는 없다. 다만 이게 시장이 8월 달에 아무리 얘는 뭐 예를 들어 유진테크가 여기서 30% 올라가도 빠지거나 재미없는 이거 게임주처럼 빠지거나 재미없는 종목들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차별화 장세거든요. 나는 수익이 안 나는데 누구는 수익이 많이 나는.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최근에 한 달 동안 7월 달서부터 6월 달서부터 7월 달 사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수익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공략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때요? 재미가 없었죠. 6월 달, 7월 달. 그런 것처럼 차별의 흐름이 8월 달에서도 분명히 좀 갈리는 흐름이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수급을 잘 따라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의 이슈가 집중이 되는 쪽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아직 그렇게 두드러지게 튀어나온 종목은 없어요. 뭐가 지금 시장의 테마 주도주다 이런 흐름은 없지만 그래도 IT 부품주 쪽에서도 이런 몇몇 종목들은 분명히 강하게 튀어오르는 흐름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뭐 매일같이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잘 쫓아오시게 되면은 좋아 보이는 강한 종목들 가끔씩 아침 방송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따라 보시면 8월 달에서도 후성만큼 그렇죠? 그리고 올해 1월 달에서 지금 주성엔지니어링도 한 100% 정도 올라가는데 주성엔지니어링 수익률만큼 또 나올 수 있는 종목은 8월 달에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수급을 잘 따라가면 된다. 이제 반도체 대장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 그 아래 관련주들도 따라서 또 좋은 흐름, 그 강세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주 종목이죠. 이 후성 종목이 20번, 20번 정도 매수를 해서 그렇죠. 거의 수익을 봤나요?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죠? 작년 이제 4,800원이니까 5,800원 때부터 얘기했으니까 네. 그때에서부터는 한 100, 한 20, 30% 정도가 수익이 난 거 같고 170%인가요? 한 그 정도 수익이 났던 것 같고 네. 최근 대비는 이게 한 48% 정도 수익 난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수익 실현 어느 정도는 시켰는데 네. 후성은 또 갑니다. 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후성은 2차 전지 전해질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그 특수가스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섹터가 강하게 움직여주면 또 결국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또 실적을 또 견인해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성은 조정받으면 좀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게 사야 돼요. 지금 가격보다 다시 싸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10,000원대에서 추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10,000원, 1,300원, 뭐 10,000원. 그다음에 올해는 9,800원대도 추천했었었는데 9,800원대는 안 내려올 것 같고 하여튼간 10,000원 초반대로 내려온다라 그러면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냥 사시면 되는데 10,000원 초반대 웬만하면 안 내려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서부터 10,000원 사이 어느 구간으로 내려오게 되면 제가 어느 순간 타이밍이 됐다 싶으면 그러면 제가 방송에 또 추천이 나갈 거예요. 그때선 또 열심히 담으면 되는데 지금은 좀 빠져야 돼요. 지금은 오늘
후성 수급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팔더라고요. 그렇죠? 수량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32만 주 매도하죠. 좀 더 팔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싸게 살 수 있게. 그래서 쭉쭉쭉쭉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싸게 살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타이밍만 잘 노리면 사자마자 먹는 자리가 있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삼성전자 그렇게 좋다고 사람들이 샀는데 한 5개월 동안 안 갔죠. 그렇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종목을 타이밍을 잘못 잡아 들어가게 되면 5개월 동안 고생을 합니다. 물론 후성이 뭐 5개월 동안 고생을 시킬 종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정받으면은 다시 어느 순간에서는 그렇죠? 어느 자리로 내려오게 되면 다시 추천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참고하시면서 어쨌든 후성은 저는 올해 내년 계속 좋게 봐요. 그래서 이쪽은 조정받으면은 나중에서는 2만 원까지 봅니다. 2만 원에서 2만 4천 원까지 보는 종목이니까 조정받을 때 하여튼 잘 싸게 참 공략을 해보자라는 얘기도 더불어서 드리면서 어쨌든 반도체 IT 섹터들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강하게 움직여준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나고 있는 흐름들은 보여주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아요. IT 섹터 갖고 있는 분들. 그래서 결국 반도체들은 실적의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고점 논란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피크아웃이다. 그래서 고점을 찍고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일주일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또 반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그 부분은 안 좋아 보이는 부분들은 선반영이 됐고 더 좋을 거다. 내지는 그 상승기가 기간이 더 사이클이 더 길어졌다. 그래서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다시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지금 얘기가 좀 부딪히고 있는데 이번 주 지나보면 알겠죠, 그렇죠? 반도체 섹터가 급락을 하는지 올라가는지 저는 올라간다에 한 표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성의 아버지 후보지께서 후성이 조정을 오면 이제 만 원대에서 매수가 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후성과 같은 이런 제2의 후성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또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바로 입장 가능하다는 점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전화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수고하셔요. 네. HMM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47,000원에 150주. 그러니까 47,000원에 15% 정도? 15%요? 어.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 네. 한번 진단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밤에 듣기에 수고 많으셔요. 아유, 네, 아니에요. 어차피 뭐 상담하는 시간이니까 오히려 장 아니. 끝나고 고요한 요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힘드시죠? 네, 힘들지는 않아요. 재밌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47,000원 사셨는데 제가 잠깐 봤는데 왜 이렇게 고점에 사셨어요? 아니, 우리는 네, 팔고 나와서 네, 겨우 산다는 게 또 대우조선해양을 사갖고 또 미끄러졌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43,350원에 사갖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HMM은 우리 며느리하고 같이 사갖고 뭐라고요? 이렇게까지 며느리 아, 그쪽에서 좋다고 해서 사신 거예요? 그쪽에 이제 안 팔아가지고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이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 고점에서 살 필요가 없었을 텐데 기다리면 좋은 종목은 싸게 내려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좀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고점에서 그래서 저는 뭐 며느리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사는 것 같지는 모르겠고 대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그 해운주들이 좋다 내지는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로 많이들 공략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그렇죠. 뉴스들이 많이 좋게 나오니까. 네. 근데 항상 이게 매년 되풀이 되고 이게 뭐 10년, 15년 매번 똑같은 흐름인데 바닥에서 많이 올라올 때에서는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때는 사는 게 아니고요. 그때서는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올까? 지금 조정 구간에 있어가지고 네. 조금 더 밀리면은 이제 반등을 주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조정을 받으면 매수가는 올 수는 있는데
네. 우리가 주식을 본전치기 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수익을 내야 아이고,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물려 있으니까 본전이라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20%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산 게 일단은 실수였고 지금은 빠진 네. 만큼 빠졌는데 이게 지금 당장 반등을 줄 거다라는 모양이 보이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얘는 아직까지는 더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빠지면 3만 원, 적게 빠지면 3만 5천 원. 오. 그래서 좀 더 이거는 조금 힘들겠지만 조금 더 인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올해는 안 되네. 그래도 비중이 뭐 50%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15% 정도 되니까 조정받으면 3만 5천 원에서 다시 한번 더 상담을 받으시고 혹시나 3만 원까지 밀리게 되면 거기에서는 좀 강력하게 좀 추가 매수를 좀 노려볼 수가 있는 자리니까. 근데 그쪽까지 빠지게 제가- 되면 손실이 40%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먼저도 저기 지금 선생님한테 SBS 하여튼 물어봐가지고 하여튼 장기적으로 잘 됐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데 단가를 잘 낮춰가지고 추가 매수를 좀 잘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이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원래 주식이라는 게 많이 올라가면 조정받는 게 이게 흠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정상적인 흐름이라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지면 한 3만 원까지 빠지면 거기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면 그때선 4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뭐 3만 원까지 밀리게 되면은 3만 7천 원에서 4만 원까지 빠지면 35% 빠지네요. 근데 추가 매수 좀 잘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춘 다음에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러면 추가 매수 할 우리가- 돈이 없다면 이거는 좀 네. 되게 오랫동안 갖고 가셔야 돼요. 좀 장기적으로. 그래서 좀 빠졌다가 올라올 때까지 기간은 일단 올해 하반기 이후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3호에 3호까지 오면은 그러니까 3만 원까지 오면은 네. 저기 추가 매수하라고요. 아니 추가 매수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거기에서 또 봐야 돼요. 그러면 3만 5천 원까지 오면은 그러니까 3만 5천 원하고 3만 원 오면은 그때서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전화를 주세요.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되면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네. 단가를 좀 낮춰서 좀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계속 그렇게 한번 그러면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떤 거요? 그러면 이거 그 가격 그러니까 15% 비중을 똑같이 사야 되는 걸? 난 아직 몰라요. 일반적으로 똑같이 사줘야지 이제 단가가 많이 낮아지죠, 그렇죠? 조금 사면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시청자님, 이 조정 받을 때 좀 추가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셨으니까요. 그때 다시 전화 주시면 더욱더 튼튼한 또 전략을 저희 위원님께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좋아져요. 조화제약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350원 20%, 네, 5,350원에 20%. 20%요. 네네. 아, 네,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실까요? 쭉 올라갔다 쑥 내려가고, 쭉 올라갔다 쑥 내려가고, 너무 네. 변동성이 심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싶네요. 아, 네. 너무 또 오르락 내리락 좀 변동이 심해서 네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해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바로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조화제약을 공략을 하셨는데 일단 바닥에서 진짜 거래가 실리는 부분이 누군가가 지금 주가를 좀 만지고 있는 흐름은 좀 보이거든요. 네, 어저께도 팍 올라갔다 또팍 내려오고, 오늘 또 그러네. 그러니까 누가 지금 단타를 치는지를 좀 볼게요. 보니까 뭐 수급 동향을 보니까 기관 애들이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투신 애들도 샀다가 팔았다가 여기 보이시죠? 네네. 투신이 84,000 샀다가 그 다음 날에 팔았어요. 또 샀다가 또 팔고 또 샀다가 그러고 있고 외국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기관들도 8만 주 샀다가 8만 주 팔고 7만 주 샀다가 7만 6천 주 팔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애들 지금 단타 치고 있거든요. 예, 예. 일단은 얘기- 오늘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이유가 유럽에서 이제 그 돼지열병이 또 유행을 한다는 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오늘 오늘 좀 한 상한가 갈 줄 알았더만 안 가네.
오늘 이제 때문에 제일바이오가 네. 오늘 아침에 급등을 했다가 아주 그냥 급락을 해버렸어요. 급락은 아닌데 올라갔던 게 다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네. 오늘 제일바이오서부터 대한육팜, 그러니까 아침에서 뭐 조화제약도 그렇고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그렇게 이제 꼼지락꼼지락 거리다가 결국 다 밀려버렸거든요. 제일바이오가 빠지는 바람에. 네네. 근데 지금 매수 가격이 지금 5,350원인데 네. 이거를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버텨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매매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전 매매가 좀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얼마 정도였으면 일단은 수익으로 나오게 되면 비중을 좀 많이 줄이세요. 왜냐하면은 이 제약주들의 실적들은 물론 셀트리온부터 해서 몇몇 종목들은 실적이 되지만 실적이 되는 애들도 안 가요 요즘에. 근데 실적이 근데 대부분이 제가- 다 안 된단 말이에요 제약주들이. 예, 제가 이 조화제약을 네. 한 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한번 이 재미를 많이 봤어요. 저가에 들어가갖고 바닥에 들어가갖고 네. 재미를 한번 봐서 그 요번에도 그 정도 되면 되겠다 싶어서 한번 또 들어가 봤더니 어빈 지금 제법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은 맞아요. 저도 이게 네. 매년 이제 찬바람 불면 겨울 되면 이제 제약주들 자주 추천하기도 하고 저도 2017년도에 제약주도 많이 추천했었거든요. 그때에서 최대로 하루에 하루 동안 방송 나와갖고 제약주들 13개를 추천한 적도 있어요. 너무 좋아서. 그 정도로 2017년도에는 제약주의 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에서 제가 제약주 추천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구간에서는 제약주들이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런가 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약주들 강할 때에서는 한미약품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얘네들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얘네들이 이렇게 강하게 신고가를 가면서 계속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죠. 녹십자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다 꺾였어요. 지금. 얘들이 지금 그동안에 이제 주도주의 힘을 보여줬다면 지금은 주도주의 힘이 아니고 그냥 뭐 되게 약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제약주들의 흐름들이 예전처럼 강하질 않아요.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으로 사고팔고 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아마 얘네들도 지금 갖고 있는 물량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어가지고 주가를 띄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얘네들이 물량들 다 팔고 IT로 다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쭤보는데. 근데 다행인 건 그래도 주가가 고점에 떠 있는 게 아니고 바닥권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바닥권역에 있으니까 수익권에는 팔 수가 있고 만약에 수익권을 안 내려오고 많이 내려간다, 그럼 올 겨울까지 그냥 냅둬 버리세요, 그냥. 그럼 올 겨울에서는 한 번은 움직여주면서 뭐 6,000원이든 7,000원 갈 수 있어 보이니까. 아, 손절 안 하고요. 그렇죠. 손절할 필요는 다시 없어. 가면. 어차피 제약주들은 겨울 동안에 보면은 조류 독감 아니면은 네. 뭐 독감 백신이라든지. 근데 물론 얘는 이제 동물 백신이니까 동물 백신 뭐 돼지열병이라든지 조류 독감, 예. 뭐 광우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창궐하게 되면은 그때 이슈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물려버리게 되면 그냥 냅둬가지고 수익날 때까지 냅두면 되는데 지금 당장은 그거를 안 팔고 냅둬갖고 이게 빠져버리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면 기회비용이 사라지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렇죠. 수익이 나면 절반 이상 팔아주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팔고 나서 만약 다시 내려오면 혹은 뭐 4,500원 이하로 내려가면 단타로 또 다시 매수는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회사는 괜찮아요? 회사는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근데- 적자하면 이거 그러니까 회사가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은 회사가 돈을 벌어야 직원들 월급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이놈의 회사는 계속 적자.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요 지금. 그럼 회사가 상장 돈을 까먹고 폐지도 있는 되는 거 중이에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에요? 상장 폐지가 되려면 4년, 5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2018년도에 그래도 단기 순이익이 났던 적이 있어서 네. 그래서 제약주들이 근데 다 꿈을 먹고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라 상장 폐지의 위험은 당장은 없어 보여요. 그러면 내려가면 놔둬도 되겠습니까? 놔둬도 되는데 이왕이면 실적이 빵빵한 종목이 낫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렇죠. 저는 돈 좀 팔라 하는데 팔 수 있어요. 기다렸다가 수익이 팔수 나면 있을까요? 팔아주시고 그리고 좀 안전한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조정받으면 좀 싸게 사신 걸로 이렇게 요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위원님께서 제약주들은 요즘 실적이 좀 좋더라도 잘 안 가는 장이기 때문에 시세를 줄 때 잘 정리해서 나오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큰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전화 상담 접수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란톡 통해서도 더 많은 정보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제철. 현대제철이요. 예. 네, 현대제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4,000원에 20%. 54,000원에 20%요. 예. 아, 네.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실까요? 오늘 급락을 하던데. 네네. 왜 그런지 좀 알아보고 싶어요. 아, 오늘 급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럼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일단 현대제철 오늘 빠졌던 이유들은 중국에서 그 감산한다 그랬었어요 원래. 예. 그러니까 철강에 대해서 이제 환경 규제가 심하니까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뭐 탄소 규제가 심해지니까 중국 내에서 하반기에서는 철강을 감축을 한다 뭐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 감축되는 그 양이 생각보다는 적을 거다라는 얘기가 오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 중국에서 철강을 생산을 많이 줄일 거라는 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이 돼서 좋을 것 같아서 최근에 철강주들이 좀 반등을 좀 줬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그 감소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적을 거다라는 오늘 얘기가 나와주면서 오늘 철강주들이 포스코, 현대제철, 뭐 동국제강 죄다 빠진 겁니다. 예. 이유는 그래요. 근데 저는 이유는 다 핑계고요. 나중에 또 올라갈 때가 되면 또 좋은 얘기 또 꺼내요. 빠지고 싶을 때는 이런 얘기로 이제 저런 얘기로 이제 떨어뜨리는 건데 저는 그래서 주가를 좋은 종목을 싸게 사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 저는 작년에 현대제철을 그래서 19,000원에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수익률을 이미 100몇 프로였더라? 170% 정도를 이미 찍고 나서 제가 최근에 철강주에다 얘기한 거 있거든요. 여기서는 철강주가 가기는 좀 어렵고 횡보 조정을 겪든 가격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뉴스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63,000원, 7만 원, 8만 원을 당장 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얼마를 보냐면 저는 8만 원, 10만 원을 봐요. 현대제철. 장기가 가면 어느 정도? 한 2, 3년은 봐야죠. 2, 3년. 그렇죠. 장기니까. 예. 그렇죠. 장기는. 근데 2, 3년을 보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 보이잖아요. 8만 원, 10만 원 간다고.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당장 만약에 이거를 그러면 이종수 전문가는 이 현대제철 지금 살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절대 안 삽니다. 왜? 저는 19,000원대 추천했던 사람으로서 이 가격에서는 못 사고요. 이게 한 35,000원, 3만 원 빠져야 저는 추천이 들어가요. 네. 그럼 더 빠질 수 있는 요소가 많네요. 뭐라고요? 더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빠지면은 싸니까 저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빠져야 되는데 그렇게 뭐 잘 빠지지는 않아요. 아마 45,000원은 강력하게 좀 지지를 해줄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35,000원, 3만 원으로 내려갈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강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인 거고 현재로서 이제 사신 자리가 54,000원이잖아요. 예. 그렇게 크게 물린 건 아니에요, 지금. 아이고. 아직 그렇게 크게 물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많이 팔아 저런 일이 벌어졌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줄 거거든요. 그럼 반등을 주면 한 5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올라가면 뭘 해야 되느냐? 일단은 파세요. 저녁까지는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시간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수익이 나면 일단 팔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점은 뭐냐면 현대제철은 좋아요. 좋은데 이 가격은 승부를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자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승부 보겠다라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뭐 3만 원까지 빠져도 나는 괜찮아 그러면은 3만 원까지 빠지면 마이너스 한 몇 프로 빠지냐면 마이너스 43%나 빠지네요. 마이너스 43% 빠져도 나는 괜찮은 사람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정도 빠져도 나중에 다시 올라가면서 뭐 8만 원, 10만 원을 갈 거기 때문에 장기로는 이걸 승부를 볼 수 있는데 단기나 중기적으로는 이거를 괜히 샀다가는 굉장히 고생을 했다가 나중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55,000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 꼭
현대제철을 난 사야겠다. 그러면 45,000원 이하에 사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 꼭 현대제철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라 그러면 다른 업종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지금은 당장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담 드렸습니다. 네, 장기로 보면 참 좋은 종목인데 지금은 또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55,000원 선에 올라오면 한번 수익 실현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종목 고민과 또 시장 고민, 이정수 위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 실전 매매의 정수 이정수 위원님 이 시기에 가능한 시간이죠. 바로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을 빠르게 해결해보는 스피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들 빠르게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마트. 자, 이마트 질문 들어와 있는데요. 이마트 좋아요. 제가 이거 아침 방송에서도 이마트 이게 2번을 추천했는데 최근에 한 번 추천했고요. 최근에 한 번 추천했고 5월 달인가? 6월 달인가? 한번 하여튼 그때 한번 추천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마트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뭐가 좋아 보이냐면 이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빠졌고 들어줬고 밀려있고 여기 이중바닥형 찍었죠. 그리고 지금 수급이 어떤지를 보면 수급이 외국인들 계속 사죠. 연기금 계속 사죠. 기관들 계속 사죠. 대형주 쪽에서 지금 상당히 좋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그냥 20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그냥 가져가시고요. 최대 목표치는 장기적으로 25만 원 봅니다. 자,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지금 이커머스 시장이라 그러죠. 온라인 사업들을 계속 확장을 시키고 있는데 온라인 사업 시장은 굉장히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일단 그것도 있지만 최근에 스타벅스를 인수를 완료를 했죠. 지분 인수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컨센서스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더 늘어날 거고 그런 실적의 기반으로 해서 기가 외국인들 열심히 주워 담는 것 같으니까 장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애들이 죽어 내려가면 그때는 시장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폭락장 나오지 않을까? 하락장 내지는 아주 그냥 급락장 나오지 않을까? 의심을 해야지만 이마트 같은 종목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급락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는 놈들은 계속 가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20만 원까지 끌고 가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효성화학. 효성화학. 자, 매수 가격은 39만 5천 원에 비중은 5%.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아까 이마트는 제가 굉장히 칭찬해드렸잖아요. 차트가 틀리잖아요, 차트가. 차트를 보게 되면 이마트는 지금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바닥에서 머리 들리고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에서 이제 좋아지는 흐름을 갖고 있지만 얘는 지금 꼭지를 치고 이제 이쪽으로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날개가 꺾여갖고 떨어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을 지금 공략을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고 일단 뭐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30만 원 초반대까지는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바닥에서 300% 넘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370%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370%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고 좀 전에 봤을 때 이마트 다시 한번 볼게요. 이마트 보게 되면 바닥에서 만약에 바닥에서 300% 올라갔으면 저는 이거를 나쁘다고 얘기할 텐데 바닥에서 기껏 올라간 게 72%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효성화학처럼 올라가려면 200% 더 올라가야 돼요, 얘가. 그러면 비슷한 거죠. 물론 효성화학과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올라가지만 어쨌든 얘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반등 주게 되면 매수 가격 39만 5천 원, 쉽게는 안 올라오겠지만 뭐 40만 원 이내에서 반등 주게 되면 차라리 손절해버리고 차라리 이마트로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거는 반등 주면 종목 교체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드래곤플라이. 자, 드래곤플라이 매수 가격은 2,710원에 비중은 10%. 이게 과거에 이제 게임주 쪽에서 실적이 별로 안 나왔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실적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역시 여전히 이게 좀 위험해 보여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까지도 용하게 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엄청나게 빠졌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는데 실적이 좋으면 언젠가는 가겠다라는 매집으로 보이지만 물론 누가 매집은 하겠죠. 매집은 하는데 지금 벌써 몇 년 동안이죠, 이게 지금? 이거 한 2, 3년 동안 내에서 이거 실적 이거 돌리지 못하면 상장 폐지 위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이 나게 되면 종목 교체를 하세요. 재수 없으면 상장 폐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왜냐면 드래곤플라이의 게임 중에서 글쎄요 그렇게 유명한 게임 없을걸요 아마 잘 팔리고 있는 게임이 없으니까 지금 적자투성이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적이 안 나옵니다. 거기다 지금 중국에서 게임주도 지금 규제한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주무르고 작전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3,000원까지 이게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잘 팔아주시는 매매적인 관점으로 보시기 나을 것 같고 이렇게 부실주들을 작전하는 애들은 무식하게 올리거든요. 올릴 때는 이게 10,000원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10,000원 올라간다면 좋은 얘기 같잖아요. 아니 바닥에서 지금 10,000원 올라가면 이게 몇백 올라가는 거냐면 10,000원까지 올리면은 300% 올라가거든요. 좋아 보이죠. 근데 중간에 작전하는 애들이 실패를 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가고 거래 정지가 돼버리게 되면 상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은 비중을 작게 하거나 없어져도 될 정도로 뭐 묻어놓거나 아니면은 수익이 날 때는 잘 팔아서 안전한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자 종목의 NI스틸. NI스틸. 자, 마찬가지 철강주 섹터인데 이게 이제 주유소 방송 요거 이제 그 편성하기 전에 바닥에 있을 때 2,000원대에서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그래갖고 이 종목으로 그때 당시 한국전력하고 NI스틸하고 그때 뭐였죠? 초록뱀인가? 그 세 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해가지고 NI스틸이 확 올라가갖고 그때 달성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 종목이 2,300원, 2,200원대가 싸 보여서 추천을 했지만 지금은 많이 올라가서 저는 비싸 보인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이 올라가냐면 그때 대비 180%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비싸죠? 더 내려와야 돼요. 지금 이거 매수 가격 5,760원에 사셨는데 비싸게 사셨어요. 여기 사시면 안 되는데 철강주들이 한 차례 올라가고 나서 지금 조정받는 과정인데 더 빠져야 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반등 주게 되면 5,300원에서 5,500원 쪽으로 반등 주게 되면 일단 한번 팔아주시고 지금은 어차피 물렸잖아요. 물렸고 장기적으로 어차피 밀려도 다시 올라가면서 6,000원, 6,600원은 회복을 할 겁니다. 대신 한 3개월 정도 보세요. 그래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은 그냥 뭐 힘들더라도 인내해야죠, 뭐 그렇죠? 그걸 생각하고 조정받아도 버티겠다. 뭐 수익만 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뭐 4,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인내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고 나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반등 줄 때 비중을 많이 좀 줄여주시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종목인데요. 이거는 면세점 관련주 JTC 많이 빠졌네요. 지금 이분이 이제 도쿄올림픽 수혜주로 생각했는데, 자, 도쿄올림픽 망했다라는 얘기가 작년부터 나오지 않았나요, 이미? 도쿄올림픽 이미 벌써 시작하기도 전에, 200조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관객 수도 뭐 그렇고. 이거를, 자, 일단 얼마에 샀는지 볼게요. 4,800원. 최근에 하신 것 같은데, 뉴스를 보셨어야지. 도쿄올림픽 망했다는 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들 때문에 어쨌든 개인적인 얘기라고 얘기를 하라 그러네. 어쨌든 도쿄올림픽이 그렇게 흥행이 이미 벌써 기사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니까 저는 기사에 나와 있는 팩트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투성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때문에 이거 그래도 반등 나오면은 수익으로는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 5,000원에서 5,500원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으니까 싸게 산 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비싸게 샀으면 좀 골치 아플 텐데 그래도 5,000원에서 5,500원까지 올라올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더 빠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의 이제 확진자들이 줄어드는 그런 요점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의 공존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영국과 싱가포르는 그런 분위기 가고 있는데 만약 코로나의 공존이 성공했다는 얘기가 이제 유럽 쪽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때에서는 뭐 얘네들도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도 사망자가 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아마 다시 주가는 요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께서 꼼꼼하고 스피디하고 또 속 시원하게 스피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을 유튜브로 그리고 또 문자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대기자분들이 많아서 모든 분들을 또 종목 상담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상담 소스 받고 있으면 알려드립니다. 전화 02-315-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22,200원에 15%입니다. 22,200원에 15%면 지금 수익 구간이시네요. 네네. 어, 조금 28,500원 찍었다가 그러니까요. 계속 내려가길래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네. 조금 상담 드리려고요. 네. 예, 며칠 전에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혹시 언제쯤 매수를 하셨나요? 확인은 한 6개월, 5개월 정도 됐죠. 5, 6개월 정도 되셨고요. 네. 네, 그럼 해당 부분 바로 저희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수익 네. 분야관에 계시는데 이거 수익 좀 났을 때 좀 팔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네. 일단 눌림목 정도 수준으로 좀 보여지는데 사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작년에 표적 종목을 네. 한번 추천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되게 많이 올라왔네. 저는 체크를 안 했었었는데 네. 역시 바닥주들은 갖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씩 움직여주는데 한 차례 자,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서 저 관심이 좀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한 100% 정도 넘게 올라오면 100%는 아니지만 80% 뭐 50% 넘어가게 되면은 원래 조정이라는 게 찾아와요. 그래서 조정이 찾아오면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래갖고 그때 안 봤던 종목인데 보니까 조정을 어떻게 받는가 봤더니 한 차례 그러니까 하락 N자 조정 내지는 올라간 폭에 한 중심 정도의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조정을 받았는데 이중바닥형 한번 만들어 놓고 여기도 이렇게 대바닥 비슷하게 이중바닥형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가 차트를 올렸는데 자 그러면은 이 매도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자, 예. 보세요. 매도를 몰라갖고 못하신 것 같아서 보면은 여기 저점을 찍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면은 이게 N자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를 월봉으로 보게 되면 더 쉽게 나와요. 주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하니까 차트가 일그러졌는데 주봉을 보면 이렇게 N자가 나오죠. 예. 그럼 여기가 이제 매도 타이밍이에요. 단기적인. 그러니까 거기서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았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일봉으로 다시 돌려도 그리고 여기도 N자가 나와요. 이렇게 올라고 내리고 올라가면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 그래서 두 개의 N자가 만들어지는 이 자리. 여기는 매수를 절대로 하면 되는 자리가 아니고 수익 난 사람들은 그냥 버텨도 되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면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자리였던 건데 어쨌든 그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N자로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조금 더 줄여주거나 혹시 한 주도 안 파셨어요? 네,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3만 비중을 원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3만 원 정도를 네. 뭐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만약에 3만 원 갔어도 팔았을까요? 3만 원 가면 3만 500원에 팔아야지 이 생각 대부분 하는데.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죠. 목표가가 3만 원이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내려온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차트가 아직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뭐 수급도 아직 꼬인 부분들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다시 3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단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한번 이제 눌렸으니까 네. 눌릴 때에서 지금 보면은 수급을 보면 알겠지만 보면은 개인 투자자의 물량들을 좀 담았고 기관들이 지금 요즘에 좀 팔고 있죠. 연기금이. 그래서 네.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빠졌다가 차트를 보면은 빠졌다가 다시 올리는데 시간이 그래도 한 1, 2개월은 좀 걸릴 것 같아요. 1, 2개 정도는 기다릴 수 있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다려갖고 일단 네. 다시 28,000원대로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8천원에서 다시 전화하고 3만 원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3만 원은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얼마에 가면 손절가 이런 건 없을까요? 손절을 고민한다면 일단은 22,500원이 깨지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손절 정말 손절은 2만 원인데 22,500원이 깨지면 일단 안 좋다는 거. 네, 추가 매수는 혹시 할 수 있는 구간이 없을까요? 2만 원 깨지고 나면은 그 이후에서는 추가 매수 노리셔야 돼요. 깨지고 나면 추가 그렇죠. 매수. 깨지고 나서 깨질 때 사면 안 돼요. 깨지고 나서 계속 네. 재미없는 아주 지루한 흐름이 나올 겁니다. 하이닉스가 5개월 동안 지금 동안 빠졌잖아요. 그 흐름이 네. 나올 거예요. 아, 네. 그래서 2만 원 깨지고 나서 추가 매수는 한참 뒤에 해야 돼요. 아셨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차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하시는 3만 원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번에는 분할로 잘 대응해서 꼭 큰 수익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지노맨 컴퍼니, 네, 지노맨 컴퍼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5만 1,000원에 20% 샀습니다. 5만 1,000원에 20%요. 예, 네, 그럼 바로 저희 위원님께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노맨 예. 컴퍼니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 쪽에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인데 예, 이거 차트가 누가 이제 작전을 하다가 팔고 나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이거 지금 싸다고 예전에 좀 싸다가 사신 거죠? 이거 뭐 특별한 뭐 이슈가 있어 사신 거예요, 이거? 이게 마이크론 바이오 그 면역 치료제라고 그거 누가 지금 한번 사보라 이렇게 그래 샀는데, 마이크롬 그쵸? 이게 앞으로 마이크롬 그게 이제 그 몸 안에 있는 그런 이제 그 물질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근데 이게 내용을 제가 최근에서도 제가 그걸 봤었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예. 각광을 받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들을 이제 막 이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어쨌든 치료제들을 또 만들고 그걸 또 음식으로도 섞고 해가지고 앞으로 뭐 마이크롬 그 시대가 점점 커질 거다. 뭐 이 얘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게 그쪽 관련주 쪽으로 제가 한번 실적을 잠깐 볼게요.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안 나와요, 그렇죠? 실적이 계속 적자고 제가 최근에 이제 뒤져봤을 때에서 마이크롬 관련주만 하더라도 한 40, 50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그 기업들이 마이크롬 관련주로 해서 성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다 성공하지 못할 며칠 전에 거예요. 보니까 그 임상 이상을 뭐 신청했다고 이래 또 나오던데 한 이틀 전인가. 이게 그러니까 전임상은 임상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고 임상 1상, 2상, 3상이 있는데 1상은 소규모로 가지고 뭐 5명, 10명 이렇게 소규모로 가지고 뭐 20명 이내로 했고 그러니까 뭐 치료제에 대한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약을 먹었을 때 죽나 안 죽나. 독성 검사하는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물약을 주고 아니면 그냥 맹물을 주고 죽나 안 죽나 해서 1상은 해서 너무 쉽게 통과가 되는 부분이고 2상 같은 경우도 치료제 효과보다는 뭐 20명, 30명 단위로 했으면 이제 뭐 500명, 뭐 1000명 내지는 뭐 대규모로 조금 더 하는 부분들인 거지. 2상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어서 2상을 통과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 없다 이거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3상 그렇죠. 그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임상, 1상, 2상 이 용어가 어려워 보이니까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닥 그렇게 대단한 부분들은 아니어서 임상, 2상 정도는 웬만하면 통과를 하고 3상서부터 해서 이제 더 대규모로 하면서 이제 정말 이제 치료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이제 대조를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3상이 통과가 되지 않고서는 아직 임상 2상으로는 좀 기대감을 좀 이게 그쪽으로 완벽하게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웃긴 게 2017년도에서는 임상 1상, 2상으로도 급등을 했거든요. 그때는 제약주들이 강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약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제약주들이 참 말을 안 들어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이런 차트였으면 벌써 급등을 하고 6만 원, 7만 원 갔을 텐데 요즘에 제약주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가는 놈들만 가고 안 가는 애들은 안 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털은 것 같아서 일단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4만 5천 원까지 반등은 노리되 추가 매수는 해봤자 그렇게 쉽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4만 5천 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손절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어차피 물렸으니까 일단 버티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 말씀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아시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위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시장이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양봉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오전에 좀 강했다가 지금 또 다시 밀리거든요. 근데 급락은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자체적으로 내일에서 3,250이 안착이 되는지 시도를 좀 잘 보시고 안착이 되면 좀 더 편안한 장이 나올 텐데 안착이 안 되면 계속 조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어쨌든 3,250을 안착을 하고 3,290을 돌파를 하는 흐름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시장을 그렇게 급락이 나오거나 나쁘게 보질 않아요. 근데 내일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제가 아침 방송에서 굉장히 좋은 양봉이 나왔다고 이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할 생각이 있는데 안 나오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주식을 사야 되는 거지 팔고 도망가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란톡 통한 소중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